자, 페어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어는 이제 Prompt Engineering for the Academic Research라고 조금 이쪽 관련된 Prompt Engineering 모듈만 조금 모아서 하는 거니까 ROA는 이미 이야기를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search on the AI가 뭔지 뭐 이런 거 다 이야기 한참 많이 했으니까. 자, 펄 있고 페어 있고 픽스가 있습니다. 원래는 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는 Adaptive Learning and Development 그거를 이제 AI 기반으로 하는 Prompt Engineering만 모은 거를 했는데 예진 쌤이 주위에서 몇 번이 또 이야기를 하시다 학술 연구로 조금 해달라는 분도 있고 했는데 그래서 이그 급조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모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피크라고 비즈니스 애널리틱 있죠. 비즈니스에서 쓰는 분석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피크라는 거를 지금 다른 동료들하고 지금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해볼까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섞여져 있고 오버랩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요것만 저희는 오늘 페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정리 먼저 해볼까요? 시작하면서 제너러티브 AI, 생성형 AI 넘어가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요즘 모르는 사람이 없더만. 여러분들 신문 보고 많이 보면 아는 것 같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언어 모형, 와, 다 알더만. 예를 들어서 GPT. 신문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대형 언어 모형 뉴스에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는 거라고. 여기도 사실은 이 데피니션들은 다 GPT가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안다고 치고. 이거 보면 아는 거 같잖아. 대형 언어 모형 데피니션 적어주니까. 그죠? 프론트는 이제 아까 했던 입력 같은 거니까 이건 좀 텐저블 하니까 개념은 아니니까 GPT한테 줘야 되는 입력 인풋 같은 거구나. 이거는 좀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인풋 그리고 뭐예요? garbage in, garbage out. 좋은 거 넣어야지 좋은 거 나오는데 어떻게 좋은 거 넣을 건가? 좋은 거 넣는다는 게 뭘까? 좋은 게 나온다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민하면서 하는 거고. 프론트 엔지니어링은 이제 프론팅은 이제 개인이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회사는 그 프론트를 하나 쓸 때마다 돈을 내야 되고 결과가 나쁜 게 되면 돈을 물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쓰기 때문에 프론트가 굉장히 에코노미컬하게 그 토큰 이코노미를 다 고려해서 만들어져야 돼서 과학적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두 개가 조금 달라요. 근데 프론팅 일종이죠. 프론트 엔지니어링도 그죠? 근데 좀 체계적이고 옵티마이징하고 오토매틱하게 만들고 시스테매틱하게 만들어서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쓰려고 하는 거를 이제 프론트 엔지니어링이고 그걸 하는 방법론 같은 거를 프론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시다. 프론트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저는 나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9개월, 1년도 안 됐잖아요. 이 용어가 프롬프트가 뭐냐 교수님하고 작년에 우리 그런 이야기 했다니까 야 프롬프트가 뭐냐 이러면서 윤결 교수님하고 둘이서 막 프롬프트를 뭐라고 할까요 막 예. 근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지금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세상 진짜 빠르게 바뀌는 그러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프롬프팅보다 좀 필요한 곳에서 적었어요. 근데 좋은 거는 뭐냐면 펄 할 때는 맞춤형 학습을 할 때는 다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퍼스펙티브로 기본부터 시작하고 해야 돼요. 근데 페어는 학술 연구는 어때요? 개인이 쓰는 거잖아요. 개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결국에 회사를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프롬프팅에 좀 가까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고민해야 되는 거 자동화 전체를 예를 들어서 에러 레이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어떻게 돌려야 되나 이건 좀 안 해도 돼요. 좀 덜 해도 돼요. 좀 괜찮아요. 할 만해요. 왜냐하면 망하면 어때요? 본인 졸업 못하는 것 외에는 큰 이슈가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학술 연구할 때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가 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짜면 이상한 거 짜면. 그래서 그렇게 녹록하게 여러분들이 뭘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셨죠? 그래서 달라요. 근데 학술 연구는 안 중요하나? 내 졸업도 중요하잖아. 내 논문도 중요하잖아. 예, 그거 잘하기 위해서는
그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거는 좀 덜합니다. 저쪽은 다 시뮬레이션. 이번에 페이퍼 14개 서미션 했거든요. 전부 다 시뮬레이션입니다. 시뮬레이션 스터디야. 퀄리티 어슈런스가 전부 다예요. 그 속에 내용 자체가 어떻게 기계가 한 일이 똑바로 일을 하는 건지를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건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는 거는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안 해도 되죠.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프롬프팅하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하고 다르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프롬프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배워가지고 회사 취직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뭐 또 좀 만들고 예를 들어서 그냥 내 논문 쓰는 데만 말고 그러려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보십시오. 지금은 그냥 레코멘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 뭐 GPT-4, GPT-4가 GPT 저기 챗 GPT 프로는 GPT-4를 가지고 만든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GPT-4 API 엔진은 또 따로 있어요. 그 GPT 프로에 쓰는 GPT-4랑 GPT-4 API랑 달라요. 결과도 다르고 퍼포먼스도 다르고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접하고 계신 거는 GPT-4를 가지고 만든 GPT 프로 버전인 거예요. 아시겠죠? GPT 프로는 이제 GPT-4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는 약간 달라요. GPT랑 GPT-4 API랑은 결과도 다르고요. 굉장히 달라요. 실제로. 챗GPT는 어때요? 챗GPT는 우리가 이제 아무나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네요. 사실은 조금. 그래서 결과를 나올 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쓸데없는 얘기 조금 덜 하려고 그러고 파인 튜닝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GPT-4 API를 쓰게 되면 똑같은 프롬프트로도 결과가 달라요. 나중에 뭐 논문에 Spark 뭐 저기 뭐냐 Generative Intelligence 보시면 그 페이퍼 보시면 챗GPT의 결과와 챗GPT-4 API 결과를 두 개를 컨트래스트를 굉장히 잘 해놨어요. 논문. 네. 제 유튜브에 오시면 그거 논문 리뷰한 게 있긴 하면 읽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기는 다르고요. 챗GPT 프로 버전에 이제 플러그인 깔아가지고 쓰는 게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근데 이러면 이제 자유도가 갑자기 높아지죠. 그 플러그인도 다 배워야 되네. 제가 무슨 뭐 유튜브 컨텐츠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근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어떻게 학술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건지 좀 공부를 해서 몇 개는 소개를 하긴 합니다만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exploration 하는 걸로 하고 이때까지 되게 되면 너무 스페시픽하게 들어가니까 저희는 카파 스페시픽한 것만 해도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습니다. 자, 토큰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 쓸 때는 컨텍스트 윈도우 때문에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프론트가 왜 안 되냐면 왜 여러분들이 garbage in이 되는 경우가 있냐면 토크나이징을 잘 못하게 여러분들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계는 토크나이징을 해야지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쓰시는 프롬프트를 만들 때 이게 토크나이징 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큰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뭐 잘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 기본 요소 단위로 만들어가지고 걔네들이 뭐 인베딩도 하고 뭐 뒤에 들어가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이게 토큰 이코노미하고 그 전에 컨텍스트 윈도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은 챗GPT를 쓰시기 때문에 컨텍스트 윈도우의 세션 관리라든가 뭐 이런 걸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앞에 있는 거를 물어다가 알아서 주기 때문에 알아서 인풋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앞에 있었던 거 있죠. 우리가 GPT랑 그 세션에 이야기했던 것을 인풋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나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API 쓰자마자 이 고민이 들어갑니다. 컨텍스트 윈도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을 것인가. 그리고 길면 안 되죠. 길면 길수록 컨텍스트가 많아져서 풍부해지는 것 같지만요. 에러도 높아집니다. 쓸데없이 길어지면. 컨텍스트 윈도우 사이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때려 넣을 수 있는 정보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술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필요한 정보를 안 넣으면 결과가 안 좋고 쓸데없는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결과를
결과의 질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아무거나 때려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한정이 되어 있고 컨텍스트 윈도우가 한정이 되어 있고 한글을 썼을 때는 거기에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아니 그러면 왜 그러면 뭐 한글 전용 그 한글 전용 나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가만 떨어지지. 그 뭐 뭐냐고 그게. 예를 들어서 쪽팔리기만 한 거지. 나와 보니까 어때? 못 쓰잖아요. 그럼 못 쓰는 거 확인받기 더 했습니까 저희가 앉아 가지고. 쉽지 않아요 여기가. 사람들이 뭔가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서 수십 조를 투자해서 만든다고 했을 때 쉽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아무튼 컨텍스트 윈도우가 라는 게 있어서 한글은 3분의 1이에요. 똑같은 정보면 영어로 쓰면요 3배 더 많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게 나중에 이제 프롬플릿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32,000, 뭐 32K 모형까지 지금 나와 있는데 32,000개의 컨텍스트면 여러분들 뭐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영어로 쓰면요 거의 한 30페이지, 50페이지가 들어가요. 근데 라운드 트립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과 나오는 것이 32K 안에 32K 뭐 토큰이 워드하고는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한 뭐 2천 뭐 2만 자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 좀 줄여가지고 3분의 1 정도 떼먹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때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만큼 주고 얼마를 받을 건지 그 안에서 쇼부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정보가 많아지면 어때요? 내가 같은 아웃풋을 위해서 인풋의 퀄리티를 다이내믹하게 바꿔줘야 돼요. 내가 왜냐면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되는데 뒤에 정보가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정보를 축약시켜 줘서 서머리 할 건 서머리 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중요한 거는 뽑고 그 작업을 뒤쪽에서 계속 해야지 이게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진행이 되죠. 여러분은 그냥 채팅창에서 쓰니까 채팅창에서 하다 보면 옛날 말 잊어버리죠. 저는 처음에 챗GPT 쓸 때 채팅창에 그 한 채팅창에 있는 거 다 기억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 쓰다 보면 뻘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컨텍스트 윈도우를 다이나믹하게 해주니까 그 전에 있는 거를 순차적으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직전 게 훨씬 더 파워풀하게 일을 하죠. 뭐 직전 거라기보다는 그 컨텍스트 윈도우 딱 들어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충 감이 올 겁니다. 아, 논문 하나를 다 넣으면 아는 것 같지만 아니구나. 컨텍스트한테 걸리면 어떻다고 잘라버린다고 이 친구가. 어디서 잘랐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잘라버려요. 이거 어디가 뭉개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뭉개졌는지 지금 제대로 알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미세 조정이 미세적으로 파악이 안 돼요. 어디까지가 얘가 그냥 해서 하는 답변인 건지. 그러니까 논문을 하나 다 주면 어때요? 컨텍스트 윈도우를 넘어가면 어때요? 그럼 그냥 앞에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앉아가지고. 그 뒤에 건 떼먹고 나오니까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컨텍스트 윈도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답답한 게 뭐냐면 API를 쓸 때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이게 explicit하게 통제가 돼요. 한 턴이니까. 챗GPT는 어디 퍼블리시도 안 됐어요. 그래서 챗GPT는 컨텍스트 윈도우 몇 자까지 되냐를 이야기도 잘 안 해요. 정확하게 알려진 것도 없어. 이야기를 안 해. 이게 내부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바꾸고 싶어서 그런지 퍼블리시를 안 하는 거예요. 챗GPT에서 컨텍스트 윈도우가 정확하게 어떻게 계산되는지 사실은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하는 거는 뒤에서 한 2,000자 정도 있잖아요. 한 10번 정도 대화한 속에서 그냥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한 5페이지 많아도 절대 안 넘어가게끔 한 서너 페이지 정도까지의 정보만 얘가 확실하게 처리를 해준다라고 하고 써야지 되지 막 많이 주고 막 자 여기서 해봐라 그런다고 되지 않습니다. 특히 논문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논문 다 때려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그러니까 뭐 그 일단 프리트레인 끝나고 나서 시키는 건 전부 다 다운스트림 태스크예요. 뭐 정리해라, 어째라, 뭐 질문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프리트레이닝 할 때랑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운스트림 태스크라고 그러는 거고 이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이제 옛날에는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 정도밖에 못 썼어요.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도만 쓰는 걸로 끝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추론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것을 유연하게 잘 처리를 하면서 지금 대박이 터지는 거고, 파인 튜닝을 만드는 방법이었는데, 그러니까 프리 트레이닝 해놓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미세 조정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쪽 아웃풋을 잘 해줘. 이거를 그 슈퍼바이즈 러닝 퍼스펙티브지만, 여기 강화 학습을 해서 사람이 policy를 만들고, 그레이딩 같은 거 있죠. 이거 할 때는 5점이야, 이거 할 때는 4점이야. 그래서 점수를 맥시마이즈게끔 전체 파라미터를 바꿔줘. 그래서 강화 학습 넣어서 하는 그 클래스. 두 번째, 프리 트레이닝 끝나고 나서 하는 파인 튜닝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파인 튜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인스트럭션도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데이터를 더 넣어서, 예를 들어서 더 혹은 아웃풋을 잘 지정을 해서 하는 추가적인 파인 튜닝을 해서 여러분만의 이제 모형을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게 있는데, 여기가 좀 위험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자라고 하는 쪽이 이건 거예요. 파인 튜닝을 잘못 건드렸다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 트레이닝 그렇게 시키는데 1조씩 드는데, 1조라는 트레이닝이라는 게 단어 사이에 어떤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같은 걸 다 잡아놓은 거거든요. 내가 파인 튜닝을 잘못 시키면 그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리고 리플 이펙트라고, 파인 튜닝이 잘못했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잘못했다가. 예를 들어서 그 언노운인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모형을 쓰레기 모형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 그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할지 모르니까 파인 튜닝 할 때마다 전체적으로 다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거 건드리지 말고 프롬프트로 해결하자라는 게 요즘의 퍼스펙티브인 거예요. 파인 튜닝을 굳이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는 프롬프트를 잘 써서 하자.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그 퍼스펙티브로 접근을 하자는 거고요. 프롬프트 템플릿입니다. 프롬프트 템플릿은 뭐냐면 프롬프트를 템플릿화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줄 테니까, 어떤 텍스트를 줄 테니까 여기서 센티멘트를 분석해라. 예,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텍스트는 바꿀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줄 테니까 서머리 해라. 이거를 줄 테니까 문항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게 플레이스 홀더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주로 골뱅이를 씁니다. 카파에서는 골뱅이 점 골뱅이 하면 그게 변수처럼, 파라미터 변수처럼 이렇게 매개 변수처럼 처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프론트 자체를 템플릿화 시켜서 굉장히 유용성을 증강시키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프론트 제가 드릴 때는 템플릿화 되어 있어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왜 하냐, 보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멀타이턴 다이얼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멀타이턴 다이얼로그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챗GPT를 쓰니까 이게 별로 효과를 못 느끼세요. 왜냐하면, 그리고 이건 별로 근데 API를 쓰게 하게 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전에 했던 대화 내용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 기제 있죠. 챗GPT에서는 당연히 그 세션을 다 기억을 하니까 괜찮은데, 컨텍스트 윈도우 그냥 직전 걸로 해서 잘라서 지가 optimize 해가지고 물고 가니까 괜찮은데, API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그 전에 있던 거를 가져와서 다음번 프롬프트에 집어넣어주는 그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연결된 건지 세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끊어진 건지 새로 시작하는 대화인지 그거를 전부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멀티턴 다이얼로그 자체가 프론트 엔지니어링 할 때 가장 고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멀티턴이 돼야지, 주고받고 대화가 돼야지 깊어지는 대화가 되고, 더 정교해지고 더 풍부한 대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으로 모든 걸 끝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프론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이거 멀티턴 다이얼로그로 어떤 식으로 설계할 건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연구할 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 연구가 GPT로 인터뷰 좀 시켜보겠다. 근데 그걸 API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챗봇 같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댑티브 러닝 할 때 그러거든. 이거 아냐? 모르면 이건 아냐? 그러면 이건 어때? 왜냐면 전에 알았냐 몰랐냐에 대한 대답에 따라 가지고 다음번 질문이 결정되게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멀티턴 퍼스펙티브가 핵심적입니다. 맞춤형 학습을 하려면, 혹은 디벨롭먼트를 하려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센셜하게 되는 거예요. 문맥을 이해를 잘 해서 그 문맥을 다 물고 가면서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멀티턴 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뭐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이게 끊어진 거냐, 이어진 거냐, 프론트 리파이먼트 어떻게 할 거냐, 토큰 이코노미 어떤 식으로 너 토큰을 좀 줄일 거냐, 컨텍추얼 앵커는 뭘로 할 거냐, 뭐 유저 인텐션 레코그니션 어떻게 에러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다 고민이 된 상태에서 돼야지 주고받고 주고받고가 되니까 결국에는 돈 되는 거는 결국에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만들겠다고 하면 결국엔 다 이 고민인 거예요. '아 이거 주고받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건가.' 하니까 뭐 대부분이 이 이야기입니다. 앉아서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좀 정리를 한 거고 토큰 이코노미 중요합니다. 지금 32,000 개까지 올라왔죠. 32K까지 올라왔는데 왜냐하면 이 돈인 거예요. 양이 물론 뭐 많이 뽑아내는 거는 여러분 챗GPT 뭐 프로 쓰시면 3 시간에 50개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저는 합니다. 해야 되면 왜냐면 3 시간 지나면 지금 계정을 이제 2개 샀기 때문에 뭐 2 개로 돌리면 되긴 되지만 예를 들어서 어 예. 본인 논문 쓰고 개인적으로 뭐 쓰는 게 아니면 다 API 쓴다 그랬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되면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검증하고 시뮬레이션 돌리면 그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내부적으로 돌리면 토큰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말 줄이고 필요 필요한 말, 필요 없는 말도 아웃풋을 안 내야 돼요. 다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다. 그래서 이걸 optimizing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은 여러분 고민 안 하셔도 되니까 20불만 내면 내가 넷플릭스 안 보고 이거 한다. 뭐 그거면 굉장합니다. 뭐 대단합니다. 굿락 뭐 그 정도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원히 학생일 거야? 취직 안 할 거야? 물어보자. 취직 안 할 거야? 예? 취직해야 되잖아. 아니 다 교수님 돼서 그냥 앉아 가지고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20불짜리 쓰고 하는 다 교수님 되실 거예요? 회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버는데? 돈 내고 버는데. 그때는 API로 해서 다 쓸 건데. 그쵸? 영원히 여러분들이 학생 마인드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 같은 교수 꼰대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시면요. 해서 좀 힘듭니다. 바깥에 있는 세상의 마인드로 보십시오. 다 돈 내고 optimizing 하고 퀄리티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는 싸우는 게 이거예요. 뭐 허풍쟁이, 우후후, 뭐 사람들 말도 많이 만들어내더라. 뭐 허풍쟁이, 헬루시에이션, 할루, 헬루, 허풍, 뭐 햇소리, 헛소리, 뭐 그만하고 예를 들어서 지겹습니다. 미팅 갈 때마다 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가 뻔뻔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약간 사람 같으면 촉이 옵니다. 얘가 자신감 없게 이야기하는구나. 뭐 주저주저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잘 모르지만 이거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당하면 아우 얘는요 정말 뻔뻔하게 그냥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요. 검증의 기제가 없거나 validation이 안 되는 상태에서는 진짜 그 기름을 지고 불로 들어가는 게 됩니다. 학술 연구에서도 그건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너무 위험합니다. 기계가 뭘 해줬어, 뭐 기계가 뭘 뽑아줬어, 기계가 서머해줬어 그런 거 잘못 논문에 쓰다가 여러분 독을 주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뻔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이 굉장히 뛰어나서 GPT보다 충분히 많이 있는 상태에서는 야 이거 어쩌다가 햇소리 하는 건데 잡아내고 하는 게 그렇게밖에 쓸 수 없습니다. 지금은 기본이. 여러분이 안 되는 곳이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식이 없는데 왜 써요 이거를. 검증이 안 되는데. 검증의 기제를 따로 만들지 않으면 이게 확률론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떤 식으로 뭐 자동화를 좀 시킨다거나 뭐 이런 게 하는데 확률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래도 유용하니까 써야 되는 그 입장이 되셔야 되는데 그냥 막 쓰다가는 다 죽자란 얘기예요. 그리고 논문은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들이 죽는 거잖아요. 지도 교수님 책임 안 집니다.
그냥 플래저리즘이나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그냥 페일 시키고 말지 뭘 싸워요. GPT 가지고 이상한 짓 해 가지고 논문 냈으면 그 학생만 끝나는 거지. 지도교수가 책임질 게 뭐가 있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논문이잖아요. 여러분 학위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확률적으로 제거가 안 됩니다. 이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좀 잘하고 못하고의 이슈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식을 내 지식이 근데 일을 시킬 수도 내 생 노가다를 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하기 싫어. 할 수 있는데 내가 잘하는데 노가다는 싫어. 네가 좀 해. 내가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뭔가를 좀 드래프트를 좀 만들어 보렴. 내가 처음부터 하기는 귀찮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쓰셔야 됩니다.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위험한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뭐 hallucination, definition 뭐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인제 회사에서는 일이 있는데 쉽지 않을걸요.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는 여기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과학적으로 몇 퍼센트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면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네가 몇 퍼센트 정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뭘 하니까 어떻게 줄였니? 근데 그게 인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hallucination이 뭐 definition이 뭡니까? 그만하고 허풍쟁이 우후후 그거 그만하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요. 근데 이거는 프롬프트 엔지니어하고 엔터프라이즈 만들 때는 중요해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논문 쓰실 때는 어때요? 여러분 그 시뮬레이션하고 몇 번 에러 나는지 뭐 체크업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보조 도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보조 도구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는 거는 개인 용도로 쓰시는 거잖아요. 내가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쓰셔야 돼요. 보조 도구인 거예요. 여기는 뭐 믿는다, 뭐 의지한다 절대 없습니다. 지금 에러 레이스로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이상한 게 나오면 쓰지 마라 그러는데 썼다가 잘못 걸리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래저리즘 걸리잖아요. GPT로 지금 교수들이 얼마나 벼르고 있는데요. 학생 몇 명 케이스로 잘라내는 거. 학교마다 이를 버득버득 갈고 있습니다. 치링하고 GPT한테 계속 써내니까. 예를 들어서. 이 교육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거 잘못 써가지고 GPT 잘못 써가지고 인생 망치는 게이트웨이로 사용되고 싶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 지식이 충분해서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영역에서만 쓰시고 노가다 있죠. 노가다. 계속 하기 싫으니까 노가다 시키고 내가 검증할 건데 노가다 시키는 거 있죠. 야, 좀 드래프트 좀 만들어 봐봐. 내가 처음부터 다 해야 되냐? 네가 좀 해봐. 그 용도로만 쓰십시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야 돼요.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휴먼 루프가 인 더 루프가 중요해요. 아무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들어가는 기제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사장님이 결정하게 하세요. 자, 여기 사람을 써서 하면 확실해집니다. 근데 돈 아끼려고 안 쓰면 그건 그 사람 책임이지. 여러분은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제거가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사람이 뭐 전문가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 효율적으로 설계를 해 놓고 같이 결정했을 때 여러분의 결정으로 그냥 GPT로 자동화 다 됩니다 이래 놓고 여러분이 덤탱이 쓰셨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GPT가 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비싸고 느립니다. 여러분 지금 반복 수십만 명 되는 사용해야 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인데 GPT가 느리고요. 첫 번째 느리고 비싸요. 여러분은 20불짜리 그 쓰시니까 그런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만들려면. 순간 동접이 얼마나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처리를 해요. 그 시간은. 30초 넘어가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API 쓰면. 조금만 길면요. 그냥 지가 끊어져요. 에러도 안 줘요. 그냥 안 한다. 예를 들어서. reliable 하지도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잘 생각하셔서 전반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페어를 하는 거니까 배를 제일 좋아합니다. 과일 중에. 네. 수박나무도 수박 좋아한다 그래. 바나나는 바나나는. 배는 이렇게 스토막 에이크가 있을 때 소화 굉장히 잘 해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화여대랑 프로젝트를 많이 해 가지고 또 내 것도 생각나는데 이렇게 볼게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언어랑 지식의 배리어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야 이거 영어로 돼 있어서 너무 힘들다.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너무 힘들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쪼끔 알고 싶은데 저기를 엄두가 안 난다, 저쪽 분야가. 정말 엄두가 안 난다. 그쵸? 그리고 옛날에는 논문을 찾아봐라, 물론 논문 찾아봐야 되는데 처음에 무슨 논문을 무슨 키워드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이 아이디어도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어떤 논문이 좋은 논문인지 알려면 저널리스트 있어야 되고 키워드는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찾으려면. 그것도 너무 막막한 거예요. 엔트리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분야는. 그래서 대부분 못 가요, 그런 분야에. 근데 제가 해 보니까 두 개가 굉장히 완화가 돼요. 언어 장벽도 굉장히 완화가 되고요. 영어로 쓴 거를 한글로 쓰고 한글로 쓴 거를 영어로 쓰고 언어 장벽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는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영어로 논문을 쓸 수밖에 없잖아요, 강의를 해야 되고. 영어 써야 되면 진짜 애장 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GPT가 써 주는 영어가 아주 뛰어난 영어는 아니지 일단 저보다 잘 씁니다. How about that? 나보다 잘 쓰면 됐지. 그러면 나야 땡큐지. 나보다 잘 쓰는데 빠르고 정확하고 나보다는. 한글 어때요? 저보다 잘 씁니다. 띄어쓰기 때문에 뭘 말을 못 하겠어요. 맞춤법이 틀리니까. 그래도 명색이 교수인데. 예? 근데 뭐 다른 사람도 잘 못하더만 보니까 뭐 띄어쓰기 맞춤법 뭐. 박사님들도 교수님도 잘 못하더만 대충 쓰더만. 저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100개 국어 하잖아요. 그럼 됐지. 일단.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두 번째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한 디그리가 한 50개 있는 것 같더만 언더그래주에이트 디그리는. 그러니까 아주 높은 거는 못해도 학부생 정도의 수준으로 내가 뭔가를 대화를 하고 탐구를 하려면요 굉장히 그 배리어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쪽 분야는 엄두가 안 나.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저쪽 분야 조금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 궁금하기도 하고. 그때 그걸 낮춰주는 정도인 거예요. 그 배리어를 낮춰주는데 그 배리어를 낮춰줬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어차피 공부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찾아야 되는 거지만 그게 옛날에는 엄두가 안 났던 것을 이제는 그냥 조금 탐구해 볼 수 있는. 예. 그래서 테리토리를 넓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평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옛날에는 파이썬 하나도 몰라. 그래도 괜찮아요.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금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은. 예를 들어서. R은 하나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쪼끔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한 거는. 그래서 entry level에서 조금 barrier를 낮춰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가고 여러분만 혼자 가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도 가고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확장하는데 여러분 혼자 앉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대로 멈춰라가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고대로 멈춰라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저는 느낌이 와요, 지금. 불안감을 조장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뭐냐면 초짜는 없어요. GPT 때문에. GPT를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눠질 겁니다. 완전 엔트리는 없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완전 엔트리는 없어져요. GPT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만 남는 거지. 그럼 안 쓰는 사람은 도태되겠죠. 순간적으로 도태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나 지금 그냥 엔트리였는데. 다 엔트리가 다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잘 쓰는 사람이 이거 쓰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냥 적당히 써. 내 보스가 굉장히 잘 써. 내 교수님이 이걸 너무너무 잘 써. 나 지금 대학원생인데. 죽습니다. 그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그때는. 왜냐하면 내 롤이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내 보스나 결정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쪽 있죠. 컴페티티브한 곳에서 누가 나보다 월등하게 잘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지실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뭐 배리어를 낮춰 준다고 해서 좋다고 박수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일단 잡을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학술 연구도 마찬가지예요. 내 동료가 내 교수님이 너무 잘 쓰면 자꾸 나를 찾는 시간이 줄어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좋은 게 아니라니까. '아우 시간이 남네.'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어 아무튼 너무 걱정 끼쳐 드려서 죄송한데 잔소리를 하면서 또 끝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